동시효과를 포함해서 오늘 장 시작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지금 장 시작 이제 8분 남았고요. 코스피는 0.9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코스닥은 1.5%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뭐 조금 시간은 더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예상 동시효과 흐름 알 수 있는 화면이 요거 이제 미니 요거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역시나 이렇게 보면은 뭐 철강 쪽 이쪽만 좀 뭐 플러스 강보합 플러스 보이고요. 쭉쭉 내려보면은 뭐 역시나 철강 소재 쪽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대부분의 업종 하락 출발 예상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한번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1분기 기준으로는 그 소액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서는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소액주주가 네, 500만이 좀 넘는 510만은 안 되고요.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년 한 4분기에 한 20만 명 정도가 뭐 줄어들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주식 현재가 보면은 삼성전자 0.6% 하락 출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좀 빠르게 좀 살펴볼 텐데 예상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어서 장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게 조금 아까 전반적으로는 철강 쪽이 강보합 좀 나왔었고 여기 이제 우주 개발 네, 이쪽 누리호 발사 쪽에 뭐 강보합 쪽 종목군들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글쎄요. 반도체 쪽에 한미 반도체가 23%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개별 이슈가 있나 보죠. 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뉴스. 근데 뭐 아직은 뭐 장 시작하기 한 5분 남았으니까. 네, 뭐 특별한 거는 네, 없어 보이고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네, 개별주 성격인 것 같고 네, 여러 종목 섹터 바이오까지 좀 살펴봤는데 뭐 특별히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어때요? 지금 동시 예상 호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에서 시작이 될 것 같나요? 지금 이제 5분 남았는데요. 뭐 아까 제가 예상 동시효과 살펴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네,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용잔고 이거 한번 키워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수 신용잔고 현황입니다. 신용잔고 현황인데 코스피가 현재 신용잔고 금액이 한 11조 4천억, 네, 11조 4천억이 되고요. 코스닥은 네, 10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이지만 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코스피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여기 보시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6월 14일이라고 하지만 이틀 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6월 10일 날 266억이 이제 증가했다는 건데 근데 딱 코스닥을 딱 클릭하니까 코스피와는 상당히 다르죠. 네, 5거래 연속 신용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네, 최근에 좀 신용잔고가 크게 늘었었는데 하락폭이 크고 변동성이 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신용잔고가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 흘리면서 좀 이런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신용잔고가 조금 뭐 절대적으로는 좀 많은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도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조금씩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 시작하면서 신용잔고가 출회되다 보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는 하락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동시효과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이 왜 하락폭이 막 10%가 넘지? 네, 그런 게 이제 아침 8시 40분부터 신용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예상 동시효과에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하락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일단 어제 많이 하락했죠. 어제 일단 뭐 나중에 좀 장 막판에 좀 올리긴 했으나 네, 네. 어제 하락 종목 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하락 종목수 살펴보면요. 1959개.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적응이 돼서 네, 연필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알았습니다. 적응이 됐다라는 말을 아직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잘 알아서 네, 생각해.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의 그 눈높이가.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네. 아직은 더 긴장을 해야 돼요. 네, 어깨에 힘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 진솔하게 하겠습니다. 네, 1959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아침에 2,300여 개 이상의 하락 종목수를 보였는데 마감은 그래도 2,000개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거 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채팅방을 살펴보니까요. 네, 황금 님께서 참 이렇게 뭐 두 번 이렇게 안 좋았고 그래도 여전히 주식시장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정말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20대 21살 때부터 주식하면서요. 20대 때 무박 2일이지만 가출돼 봤었고요. 주식 때문에 폐결핵도 걸렸어 봤고요. 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하여튼 뭐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네, 장 시작한 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뭐 대표님 뭐 사슴 네. 말씀이라도 웃으셔서. 아니, 네. 너무 슬퍼.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건강을 잃어야 된다 그러면. 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네네네. 근데 지금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야, 먼저 우리 이상엽 이사 그 과거 그 아픈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야 되겠어요. 네. 자, 네, 적응한 다음에. 그래 나중에. 네네. 그래서 지금 장 시작 1분 남았고요. 지금 뭐 이런 말씀,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 투자 성공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와봤고요. 네, 잠시 후에 드릴 말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18일까지 출장이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출장에서 선물 보따리 가져오냐, 그것과 관련돼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동시효과 네, 이제 동시효과. 장 시작했으니까. 네, 장 시작했습니다. 보죠. 지금 얼마로 시작했죠? 네, 하락폭이 좀 더 줄어들어서요. 지금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종합. 네, 아직 네, 메이저들의 수급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코스피 네, 약보합 네, 2,490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2,490. 2,500 탈환이 될까? 뭐 지금 막 올리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어제 좀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인데 지금 823.5. 그래서 비슷한 하락률.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도 장중에는 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코스닥이 네, 플러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참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눈치 보기 네, 지금 수급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네, 보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아침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니 참 다르죠. 어제랑 그저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현대차가 네, 지수에서 좀 이렇게 종목 차트로 좀 놓으면은 이제 연동되니까요.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일단 현대차가 네, 2% 상승 흐름 잡히고 있고요. 지금은 좀 빠르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2% 물론 자동차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쪽 뭔가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미리 빨리 보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오리온이 네, 4.8% 상승 나오는데 오리온 지금 목표가 16만 원 긍정적 레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거래량 네, 많이 터졌는데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네,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네, 5% 상승하고 있는 거 시가총액 3조 9천억이죠. 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CJ 대한통운 그 물류 파업 파결 네, 그 이제
타결됐다는 소식인데 있었고 밤에 그래서 이쪽 CJ 대한통운 2%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겠고요. CS 윈드 2% 상승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2조 2천억. 오늘 신재생 관련돼서도 시간 되면 또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어제 급락했었던 위메이드 워낙 대표님께서 워낙 블록체인 이코노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 관련돼서도 참 등락이 심할 수 있는데 어제 좀 한 방 맞았는데 장 시작하면서는 조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어제 워낙 크게 맞았으니까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에서처럼 2%대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일단 HK 이노엔 좀 보지만 시가총액 간신히 1조 좀 넘는 종목이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다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어제 나스닥 미국 시장도 보니까 포도하고 GM이 거의 다 3%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주 어제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좀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밑꼬리가 좀 크게 달린 것 같은데. 현대차.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시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은, 아랫골이 달려서 17만 원은 지킨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장중에 이처럼 아랫꼬리가 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랫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장중에 그 전날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랫꼬리 달리고 오늘 3.5%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화물연대 파업 종료랑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자동차 전부 그걸로 끌고 가니까 자동차 육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화물연대 그래 삼성, 현대 정조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타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또 해외 증시랑도 더불어서 자동차 쪽 그러면은 자동차 쪽도 좀 봐봐야 되겠죠. 자동차 쪽 오늘 SL 상당히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자동차 쪽 조금 알고 계시고 실적 체크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SL 상당히 좋은데 SL 오늘 3%. 어떤 면으로 좋아요? 한번 봐볼까요? 지금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차트를 전에 어떤 회사예요? SL이?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이게 SL이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가 아니어서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품에서. 자동차 부품에서? 네, 자동차 부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만드네? 네. 그래서 부품 쪽에서 시가총액이 1조 넘는 회사는 그래도 자동차 쪽에서도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실적 좀 살펴볼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좀 봐볼까요? 아니, 자동차 끝났어요? SL 이제 어느 게 좋다고 말씀하셔갖고.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 한번 현대모비스도 잠깐 살펴봐 볼게요. 네. 현대모비스도 2% 상승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 거래량 아래 보시면요. 빨강색, 파랑색,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양호한 모습인데, 여기 투자자 일자로 보시면은, 순매수, 수량으로 봐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최근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5월 31일에는 무려 6% 상승을 했는데, 이때 어디서 많이 샀냐면은, 이때입니다.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무려 22만 주를 샀었고, 기관, 이때 전후서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상당히 그래도 시가총액 무려 20조 원에 가까운 회사고요. 수급이 좋고 그래서 바닥인데도 바닥에서 기관이 좀 꾸준히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오늘 흐름이 좋으니까요. 작년 12월에요. 빨강색 이렇게 올라오죠. 기관이 꾸준히 샀었어요. 작년 12월 거의 한 달간. 근데 주가도 어떻죠? 한 달간 상승했었습니다. 기관이 주도했구나. 좀 기관 수급과 연관성이 크구나, 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은 시장은 안 좋지만 기관이
좀 바닥을 좀 잡아주려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릴 기간을 쭉 이렇게 늘려볼게요. 왜 늘려봤냐면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딱 이렇게 그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왜 그어봤냐면은 이게 거의 한 20만 원, 19만 원 초반이긴 한데 최근의 저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가격이 언제냐면요. 그 2015년에 여기서 더 추락할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요때가요. 근데 지금 가격이 지켜진 곳이 2015년에 더 하락할 수 있었던 곳에서 강하게 지켜졌던 가격권이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현대모비스의 최근 저점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가격이다. 근데 기관이 들어오니까 높게 있는 종목군들 말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도 20만 원 전후에서는 좀 관심 가져보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 기관 수급이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으니 좀 현대모비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계속 살펴보자. 근데 기관이 계속 들어와도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재미는 없지만, 네. 네. 하여튼 그 지주 회사 지분구조,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정몽구 회장의 뭐 건강 이상설이 뭐 워낙 뭐 오래전부터 있긴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여튼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네, 참 이렇게 대기업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 나오면은 참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참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뉴스 플로우도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주는 참 흐름이 좋고요. 미국 시장도 좋았고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모습.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따라갈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신규로 물타기나. 모든 종목군들 시장 자동차주. 자동차주는 하락시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만 잠깐 봐볼까요? 지금 뭐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이게 잠시만요. 현대차 아까 3%였는데 3.2%. 좀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대차 그 월요일 날 현대차가 얼마 하락했냐면요. 현대차가 요때 음봉이죠. 요거를 없애야지만 조금 더 종합 차트. 네, 월요일 날 좀 하락폭이 컸었죠. 그래서 요 장대 음봉의 캔들이라는 시가랑 종가잖아요. 기술적으로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의 센터, 가운데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17만 7, 8천 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주면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또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제는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는 5일선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당장 17만 7천 원에 매수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많은 분들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하이브예요. 방탄소년단이 뭐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네, 어제 아주 충격을 먹었는데 오늘도 주가가 완전 급락을 하고 있어요. 관심 8 이쪽으로 봤는데요. 하이브, 네, 저도 아침에 뉴스 봤죠.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 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방탄TV 유튜브 실제 들어가서 조회수를 보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860만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 하이브가 참 그래도 이제 하이브로 인해서 여러 엔터주까지 동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참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가 최근에 보시면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수급도 보면은 뭐 이제는 눈에 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계속 기관도 작년 말부터 계속 지분을 줄여왔고 정확히 중요한 건요. 참 이게 딱 눈에 띄는데 작년에 요때 지금 화면에만 놓고 보는 요거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고점이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17일이에요. 그렇죠? 이때인데 외국인이
11월 말 이때서부터 여기 거래량 아래 보시면 그렇죠? 이때서부터 외국인이 지분율이 계속 줄여왔던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수급까지 꼬여 왔었다는 것에서 조금 좀 우려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세게 맞았고 오늘도 하락인데 참 이거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뭐 20만 원 이상에서 물리셨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뭐 한 23만 원에서 물리셨다고 하면은 참 지금 팔기는 어렵죠 사실상. 그리고 일단 단체 활동이 이제 시즌 1이 마감된 것 같아요. 이제 단체 활동이나 이제 앞으로 개인적인 이제 활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이제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좀 뉴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멤버들 각자 이제 활동도 할 거고 어떤 분은 봐보니까 뭐 배우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뉴스에 따라서 또 그러면 아니면 이제 공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많아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23만 원에 물린 분들이 여기서 팔기에는 좀 버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깜쟁호랭이님 뭐 마이너스 38% 손절을 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방탄 이게 이제 최대 악재,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 모멘텀의 변화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긴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 내가 지금 팔고라도 지금 매도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눈물을 머금고 파는데, 당장 지금 뭐, 이렇게 하락하면은 최소 2주에서 한 달간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다음에 횡보하고 나중에 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파셨지만, 또 나중에 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엔터주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게 대장주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이브는 그리고 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연락은 안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의 좀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제 사주를 받았었죠. 이제 이렇게 상장하면서요. 그때 가격이 15만 원 이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물량 내놓을 수 있고. 근데 15만 원 전후는 또 이제 15만 원 전후에서라도 또 강하게 지켜진다면은 좀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더 이상 추가 하락 안 하고 좀 횡보라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5만 원은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엔터 쪽 제가 이제 모아놨는데 이쪽인 거죠. 하이브가 20% 하락하고 있고, 뭐 그 밖에는 뭐 SM 뭐 한 1% 내외, 또 JYP 엔터 한 2% 하락하고 있고, 이쪽 보시면 YG 엔터. 이게 여기 이제 대표 쪽 좀 최근에 좀 노이즈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뭐 같은 섹터에 속했으면은 그래 조금 뭐 좀 하이브가 주가 안정 좀 된 다음에 좀 다른 종목도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루 이틀 뭐 다른 엔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은 좀 더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는 지금 2% 하락하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주가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오늘 사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보시면요, 이렇게 한 6만 원에서 아래로는 한 5만 2천 원 정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트레이키즈가요,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관리실에서 또 방송 나오네. 이 세입자는 서러워서 이거. 네. 자, 저희가 그 KB증권 본사 사옥을 접수하는 날까지 세입자의 그 서러움을 계속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란 말이에요. 원래 이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 그 애플카 향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슈를 일으키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주가도 상승했었는데, 근데 요즘 안 좋아요. 계속 흘러내리고. 네네. 어떻게 보세요? LG전자.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전자. 네,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10만 원 이탈했고, 먼저 저는 항상 차트 볼 때요. 딱 보면은 사람도 보면은 이제 첫인상이 있잖아요. 선입견은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딱 보면은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근데 차트도 딱 보면은 이게 뭔가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거래량 아래에 수급을 보게 되는데 참 수급도 보면은 이때가 고점이었잖아요, 대표님. 네, 2021년 작년 초요. 근데 이때부터도 보면요. 파란색 보세요. 외국인이 이때부터 지금 네, 꾸준히 매도를 해왔던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도 기관은 이렇게 작년 12월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했었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수급도 그렇고 주가 자체도 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LG전자 가전 쪽이 상당히 중요하죠. 실적만 놓고 보면요. 이제 모멘텀, 주가 촉매제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쪽 모멘텀이 사실상 좀 사그러든 지는 좀 오래다. 근데 그러면은 그래. 그건 사그라들었고 언제든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딱 눈을 돌리면 그래, LG전자 가전이잖아. 근데 살펴보면은 가전 이제 경기도나 경기 침체, 소비도나 관련돼서 지금 우려가 있다 보니 LG전자 역시나 그러면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 주가도 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뭐 또 이렇게 매수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10만 원 이하에서는 팔지 않고 대응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적까지 확인하고 조금 더 기간을 좀 길게,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네, 2분기 실적 6월에 끝나면은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월 중순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8월, 7월 말, 8월 초. 그러면은 만약 2분기 실적 딱 뚜껑 열어봤는데 안 좋아. 그러면은 어쩌면 그때부터는 그래, 뭐 그동안 우려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하락이 멈추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또 뭐 여러 뭐 증권사 레포트나 또 그때 가서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지고 하면은 또 주가가 빨리 올라오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진짜 뭐 공급망과 관련된 또 소비 둔화와 관련된 그런 업종 섹터들은요, 조금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되고 조금 좀 길게 봐야 되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LG전자는 사실 우리 가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신 분보다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근데 참 전장 사업의 그게 기대감 안타깝죠. 보면 1분기 실적에서도 그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그런 얘기 나오고선 또 기관은 파니까 참.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리포트가 분명히 좋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기관은 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을 믿으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직 기관. 전직 기관. 전직 기관의 앞잡이. 네, 참 그런 말씀 하시면 참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네, 위축되고 움츠러드는데. 농담이에요. 우리 장시영 차장.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그 LG전자 지금은 특별히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하락도 열어두는 게, 그러니까 그래 지금이 바닥이야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과 좀 열어두는 것과는 이게 대응하는 게 심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LG전자를 제가 마치 추천하고 상담하는 것처럼, 네, 좀 이렇게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물리신 분들 상당히 네.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무슨 추천을 해? 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네. 네. 우리 이 이사님이 약간 소심하신 듯한데, 이제 우리가 강하게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하고 강하게 이제 저 채찍질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종목 섹터를 보니까요. 어제 급락한 섹터가 이쪽이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사료 쪽, 뭐 비료 관련돼서 급락했었는데, 오늘 상승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또 유럽 쪽에서는
가스 가격이 좀 올랐죠. 네, 미국 쪽은 또 급락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있었지만 이게 회담, 양자 회담은 아니고 뭐 다자 회담 뭐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제는 급락하고 또 오늘은 급등하고 또 압니까? 그러면은 내일 또 급락하고 하락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참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걸 또 어제 월요일 날 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또 울상이었겠고 또 파신 분들은 어제 또 왜 팔았나? 그럼 오늘 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비중은 정말 작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눈에 띄어서 이쪽 사료 쪽이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일같이 제가 이제 코멘트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어제 뭐 소개했던 종목 2개가 있어서 뭐 수급이나 흐름만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 QNC 오늘 약보합이고요. 주식 투자자 일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QNC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도 매수하면서 지난 5월 19일부터 어제까지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무려 17일째, 기관은 팔고 있지만 17일째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종목이 뭐였죠? BH 스마트폰 쪽 오늘도 상승하네요. 네, 어제도 강보합이었는데 뭐 최근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여기 보시면은 6월 3일부터 어제까지 금융투자가 7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수급 관심주, 뭐 어떤 모멘텀 갖고 소개해 드리는 종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짧게라도 뭐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이 주식 시장 저도 이 방송하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야,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의심하고 의심하라가 딱 맞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정말 맞습니다. 상대의 말과 이런 뉘앙스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그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내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로 느낌대로 그거를 적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게 참 많이 달라지더라고, 수익률이. 네. 제가 이런 말씀 하시니까 뭐 자료도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 기억나는 거는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래전 얘기니까. 호텔 신라가 역사적 고점 찍고 하락할 때요. 그 당일에 역사적 고점 찍은 당일에 증권사 매수 추천 레포트가 5개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날짜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뭐 시장 괜찮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제 급락 나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또 뭐 그런 것도 이해는 가죠.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욕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이해는 가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매수 추천 레포트가 나오고 역사적 고점 나올 때 증권사 레포트 매수 추천이 5개 나왔던 날이 역사적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의심하고. 근데 이제 레포트 뭐 예를 들어서 레포트도요. 5장짜리 레포트가 있고 1장짜리 레포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70장짜리 레포트, 뭐 200장짜리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3장짜리, 5장짜리 레포트보다는 50장 이상, 100장 이상의 레포트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좀 보실 때 증권사 레포트 그런 장수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말씀 좀 이렇게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삼성전자 잠깐 좀 볼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 M&A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 요런 자료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요걸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왜 갖고 나왔냐면요. 어제 반도체 쪽 IT 관심 7번 요쪽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요거죠. 이제 가온칩스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코아시아도 어제 좀
한 10% 상승했었는데 이쪽이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이에요. 그러면은 반도체 설계 이 종목 왜 올랐을까? 그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길에 올랐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서 ASML 장비를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 왜 상승했냐면은 ARM 인수 관련된 거였죠. 그 ARM 인수 관련돼서도 좀 가능성이 왜 계속 지금 뭐 ASML 장비 공급 요청도 있지만 ARM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냐라고 보면은 요때 보시면요. 지난달 경영행보예요. 5월 30일 날 인텔 CEO 회동 만찬했거든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려다가 이제 반 독점 걸려서 막 그 관련된 비용만 엄청 크게 깨졌는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인텔 CEO 만난 거는, 공동으로 인수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계속 ARM 인수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음 주에 바로 좋은 소식이 나올까? 아닐까? 글쎄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요. 이 썬밸리 컨퍼런스입니다. 썬밸리 컨퍼런스가 뭐냐면은 매년 제가 어제 구글링 해갖고 살펴봤는데 썬밸리 뭐 기자 컨퍼런스는 있는데 이게 썬밸리 컨퍼런스는 지금 딱 날짜가 안 잡혔더라고요. 근데 보통 7월 초에 열렸기 때문에 7월 초예요. 근데 이 컨퍼런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밝혔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오랫동안 작년 정권 5년 동안은요. 참석을 못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참석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5월 달에도 이렇게 일정 많이 움직였고 이번에 유럽 출장도 간 부회장이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예상해 말했었던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출장 들어오면서 뭐 ARM 관련돼서 뭔가 중요한 게 나올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중요한 게 나올지 이 두 개 아니면은 SML 이렇게 뭐 크게는 세 개인데 당장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없어도요. 이 썬밸리 컨퍼런스가 7월 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여기 모임에 나온다고 하고요. 워렌 버핏도 나온다고 하고요. 뭐 지금 뭐 트위터의 CEO도 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수합병 관련돼서 논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 관련된 M&A 뉴스가 좋은 게 안 나오더라도 짧게는 다음 주지만 길게는 7월 초 중순까지 관심을 계속 갖고 최근에 시장에서 관련된 테마주들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종목군들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대표적인 게 뭐죠? 칩스 앤 미디어서부터 차량용 반도체 쪽 살펴보면은 차량용 쪽 살펴보면요. 자동차 쪽. 요쪽이죠.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뭐 해성DS, 유니캐스트, SFA 반도체가 대표적인 차량 반도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R 임수 관련된 그 두 종목도 있으니까요. 여기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뉴스로 인해서 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계속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7월 중순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또 맞물리기 때문에 또 압니까? 또 이제 기간 조정이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또 M&A가 맞물리면은 또 그때 7월 중순 전후로 해서 뭔가 또 좋은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조금 일정과 뉴스와 종목 함께 보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제 얘기하는 동안 지수는 다시 0.8%대로 밀려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6만 1,000원 간당간당하네요. 네, 진짜 우리 그 5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참 무시했었는데 이런 말 하면은 야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근처까지 왔다는 거. 네. 네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이제 요쪽, 네, 지수 등락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장 시작하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화면인데요.
업종 지수 등락 현황 보면은 음식료 업종 딱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역시나 오리온 아까 살펴봤었던 오리온 상승폭이 더 커져서 예, 이렇게 한두 종목이라도 세면은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음식료 업종 오늘 1.8% 상승하는데 오리온 전적으로 오리온 예, 시총 비중 15.5% 섹터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오리온 때문이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사조동원 근데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뭐 비금속 광물 또 살펴보면은 뭐 한일시멘트나 근데 전적으로 네 포스코 케미칼이 2.3% 상승해서 좀 업종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운수 장비 쪽을 또 클릭해 보면 운수 장비 쪽이 이제 자동차 쪽이죠. 그래서 네 현대차가 4%, 기아차가 3% 상승하기 때문에 운수 장비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보험도 아주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지만 네 메리츠 화재가 기술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네, 장기 이평선인 네, 240일 이평선까지 하락해서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삼성생명 네, 1.5% 상승하면서 지금 그래도 업종 내에서 좀 플러스 보이는 업종 그 안에 있는 종목군도 네, 좀 지금 살펴봤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브 24%까지 빠지고 있네요. 참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참 좋아했던 주식이고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주식이라는 그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섹터 내도 좀 영향이 좀 있어 보여요. 네, 다만 엔터주 왜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리스크가 좀 제가 어떤 이야기가 드냐면은 기억이 전에 방송을 봤는데 무슨 예능 방송에 그 누굽니까? 저 JYP 말고 어디예요? YJ인가? 그 YJ 대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밤 9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쿵쿵쿵 뛴다고. 또 무슨 사고가 터졌을까? 연예인들, 가수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개별 그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 변덕스럽고 되게 모르잖아요. 네. 이 생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야. 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 사고들. 네,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드라마에서 굉장히 주역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또 뭐 학폭으로 또 논란이 돼서 또 이제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 같고 뭐 엔터 말씀이 나와서 또 이제 일정과 관련됐고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늘 엔터 쪽에서 이제 컨텐츠죠. 넓게 보는 좀 비슷한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뉴가 이제 4% 상승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녀2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좀 빠졌었고 오늘 개봉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관객 스코어로 인해서 뭐 100만이냐 200만이냐 기대감은 큰데 그거에 따라서 좀 주가는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뉴를 말씀드리니까 8월 달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영화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 볼 수 있냐? 많은 분들 기대하실 거예요. 지금 쇼박스를 제가 왜 키웠을까요?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더티합니다.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거래량이 클 때는 엄청 크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엄청 줄어들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쇼박스 그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이 나오는 비상선언 한 2년 연기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 뉴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말씀드려보자. 살펴보니까 8월 3일이나 8월 10일 8월 초 늦어도 중순 요때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주가가 뭐 지금은 당장은 재미없지만 또 그런 일정이 있으면 그런 일정 앞두고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정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에는 영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화 헌트라고 아십니까? 영화 헌트? 헌트가 뭐냐면은 영화 정말 옛날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이정재랑 정우성이 함께 주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번에 이 헌트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또 두 분이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정재 씨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정재 씨가 또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뭐 버키 스튜디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확정 때문에 일단 자리는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헌트가 언제 개봉하냐 찾아보니까 이게 비상선언과 겹칠지 일주일 연기될지 그건 애매해요. 그러면 언제죠? 8월 3일 아니면 10일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또 모르죠. 버키 스튜디오 뭐 조정 보이다가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뭐 함께 쇼박스 일정도 똑같으니 비슷할 수 있으니까 뭐 그때 움직일지. 그래서 요거는 뭐 8월 일정이긴 하지만 6월 말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요거를 좀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이브, 예를 들어서 하이브와 엔터주가 좋을 때는 좋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이유들을 그래서 아마 그게 사는 이유가 될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금의 소회 혹은 느낌, 이거를 기록을 전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엔터주라든가 관련된 주식을 다시 볼 때, 살 때, 아니면 다시 턴이 돌아왔을 때, 그때 그러한 기록을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어려웠던 그 시점, 예, 요걸 다시 떠올리면서 결정을 하는 거. 이게 저 슈퍼개미 그 항상 돈을 버시는 분들의 그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우리도 좀 따라 해야 좀 승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네. 예, 기록하는 거, 매매일지 한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매매일지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비교 분석하면서 내 약점과 장점과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잃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여기 숫자 1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지 않고 있는 돈을 잃은 분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2.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 자신에게서 일단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갑자기 저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바둑이 생각나고 정말 그 AI랑 알파고랑 뒀었던 그분이 누구죠? 그 젊으신 분. 네, 그분 구단. 아, 이창호 구단이었나요? 그분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신의 경지 정말 고수조차도요. 네, 그거 바둑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 하더라도 네, 전 안 합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일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매매일지를 작성하시잖아요. 그 매매일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매매일지를 내가 오늘 뭐 사고 뭐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모아놓은 매매일지를 계속 지켜보시는 분.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반복해서 되돌아보시면서 복귀하시는 분. 또 숫자 3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그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해결 방안이 나오니까. 매매일지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슈퍼개미로 돈을 버는 분들 가운데서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지, 승률 확률이, 요걸 찾아내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한번 우리 집중적으로 서경호님 3, 거북이님 3, 권기양님 3.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신다면은 갈수록 아마 그 실력이 일치월장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매매일지가 해방일지. 요새 해방일지가 하도 유행이라. 네. 하여튼 우리 슈퍼개미들 돈을 버신 분들은 분명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100% 따라 해봐야 돼요. 네, 일단 그렇죠? 의심을 하지 말고. 네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또 어떤 그 방법들로 또 발전이 돼갈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100% 담고자 노력하는 거. 네. 네. 하여튼 참 삼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네. 이런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의 실력은 아마 계속 우리 가족분들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6개월 후, 1년 후에 이분들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 이것도, 네. 그리고 우리도 같이 좀 따라 해보는 거.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시죠. 네. 자, 오늘 뭐 특징주 뭐 가져오신 게 있나요? 네, 관심 뭐 가져볼 만한, 우리 공부해 볼 만한 주식? 그 특정 한 종목을 뽑은 건 아닌데요. 요거까지 살펴보고 뭐 시장 또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딱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어제 유독 또 강했던 요 섹터가요. 로봇입니다. 이 캡처한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어제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씩 클릭해 보시면 야 같은 섹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트가 다르지? 라는 것도 좀 느끼실 텐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어제 강했던 섹터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일정이 또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중요한 일정은 조금 앞당기로도 말씀드릴 테니까 뭐 달력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일정에 뭐가 있냐면요. 날개 다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6월 초에 있었죠. 그러면 이런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클릭해봐야 됩니다. 몇 개를. 그러면은 중요한 일정들이 나오거든요. 살펴보면은 여기 11월에 11월, 요게 중요한 거죠. 규제 혁신 로드맵 2.0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11월에요. 로봇만이 아니고요. 몇몇 섹터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언제 있냐 살펴보니까 11월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1월에는 이런저런 좀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로봇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조금 그래도 수급적으로 특이한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살펴보고 이제 시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펴보면 네, 좀 이렇게 화면을 키워서 보면은 다른 로봇과 약간은 좀 다릅니다. 흐름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얘 봐라. 5월 중순부터 꾸준히 5일선이 우상향 각도를 유지하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오네. 뭐가 있지? 거래량 아래를 보니까 기관이 매수하네. 기관도 매수, 외국인도 매수. 근데 요 정도 갖고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딱 들어서 봐봐야죠. 그러면은 기관이 어제까지 1, 2, 3, 4, 5, 6. 네, 6일째 매수라고 있고, 구체적으로 딱 옆에 가서 딱 살펴보면은 보험 쪽, 투신 쪽이 좀, 연기금도 조금 사긴 샀어요. 큰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로봇 테마주와는 좀 다르게 안정적이고 기관 수급까지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주가는 전고점 26,000원 수준까지 좀 올라오고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앞두고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쉬어가더라도 그런 눌림목에서 최근에 6일째 매수하고 있는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이어갈지 아닐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실적도 하나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실적도 이게 어쩌면 실적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니까 얘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요. 로봇주들이 실적 때문에 단순 좀 섹터 성격이 강해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적자예요. 2018년, 19년, 20년, 작년까지.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28억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절대 수치가 작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될까? 흑자 전환이 될까? 모르죠. 근데 딱 1분기 실적을 보니 작년에는 12억 적자인데 올해 6억 흑자네? 작년 연말도 흑자네? 그리고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올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곧 있으면 하반기인데 2분기도 흑자가 나오면 이거 3분기 흑자 연속인데 그러면은 기관이 그래서 들어오나? 이런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좀 본다면은 워낙 변동성 클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내일이나 또 간간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요즘 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 노파심이 생겨요. 이게 어느 분은 그러시던데 이게 나이 먹은 증거다,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영옥 저자님 실전 공매도책 공매도 하시는 분들의 기본 가장 확실한 원리가 뭐냐면은요. 제가 많은 방송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한다. 그러니까 기본 가치, 이러저러한 이슈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그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 이게 공매도로 돈 버는 분들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실적이에요,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높이 오른 것들, 그리고 뭐 수급이라는 이유로 오른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건 조정을 받건 이럴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투자 철학이자 원칙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맨주먹으로 해서 뭐 그 오늘 오후 한 5시쯤 나가니까 한번 방송 보시면은 이분도 뭐 처음에 깡통 두 번 차고 진짜 아주 힘들게 하여튼 뭐 하신 분인데 어쨌건 지금은 하루에 수십억씩 거래를 하셔도 일단은 계속 매달 수익을 내시는 분이니까 거기에는 자신만의 리스크 원칙이 있어요. 테마주 안 한다, 바이오주 안 한다, 또 뭐야 게임주 안 한다, 그다음에 코스피 100 안에 기업 가지고만 한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200 안에서만 한다. 이런 대형주, 그러니까 소위 우량주라고 하는 주식들로만 거래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돈을 버니까 굳이 뭐 위험한 주식들에 들어갈 관심 가질 필요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뭐 할 말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제 친구가 얘기해줬죠. 증권사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2천억 이상의 자산가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 규모까지 그 자산을 벌리기까지 매매한 종목이요. 제가 알기에 들었는데 한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분만의 원칙이 있는 거죠. 5개로. 뭐 워렌 버핏 그렇게 진짜 자기만의 그런 원칙이라면은 진짜 종목 개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재작년 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매매한 게 뭐 단기적으로 조금씩 매매한 건 비중 작게 산 건 있겠지만 좀 비중 크게 해서 했던 거는 솔직히 5개도 안 되거든요. 참 성향에 따라 좀 그런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자신만의 그 투자 기준을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은 꼭 세워두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 어떤 기준이든.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그때 시류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냥 결국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함께 차분차분하게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 보시죠. 그러면 시장 정리 좀 잠깐만 마지막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지금 양시장 모두 1%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크고요. 지금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2,400억, 1,200억씩 매도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한 0.6%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시겠지만요. 한 1% 상승 나오다가 또 장시작 앞두고 또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중 선물에 따라서도 일일비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피의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걸려 있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추가한 장기 이평선 200일과 240주 이게 주봉입니다. 요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는다면 2450 전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으로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고, 요건 코스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2450은 중요하다. 뭐 선행, 뭐 PER, 뭐 PBR 관점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지금 코스닥 이거 똑같은 주봉입니다. 어떻죠? 코스피보다는 조금 깨긴 했어요. 내려오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은 일단 800도 중요한데 조금 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800에서 810포인트 강하게 지켜지는지 보고 대응하면 좋겠고, 그래서 뭐 장기 이평선 없으신 분들은 추가해 놓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